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신입니다. 저 지난번에 언급했었던 메지온, SCI 평가 정보, 그 내년에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주식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오를 것 같은데도 이게 어떤 결정적인 어떤 공시가 떠야 주가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설령 저는 이제 메지온 측에서 내고자 하는 그런 공시가 이번 이 메지온의 재료라고 보지 않습니다. 더 추가적인 재료가 얼마든지 있죠. FDA 승인까지 결국 가야 되기 때문에 메지온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SCI 평가 정보는 나타나야지 뭘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났는데 토스가 샀으면 딱 좋았는데. 예, 좀 그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의 이제 모회사,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경기 집회 관련주를 아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미국 주식, 우버,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스, 그리고 메리어트 호텔, 로얼스타운 모터스, 또 니콜라. 제가 희망하는 가격까지 좀 잘 올라가셔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가장, 요즘 아주 주목할 만하고 저번 주에 가장 아주 롤러코스터 장세를 직격탄을 맞았었던 바로 니콜라. 오늘 니콜라를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니콜라가 18달러, 19달러에서 계속 바닥을 기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서 20달러 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20달러 넘어서고 22달러, 23달러, 25달러 넘어서더니 27달러, 30달러, 37달러, 이제 곧 40달러까지 바라보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인터뷰, CEO의 인터뷰 결과, 그리고 JP모건의 보고서에 대한 기사 때문에 주가가 이제 12% 정도 이제 그저께 이제 하락을 한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다시 이제 장을 이제 개장하고 있는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20달러 초반에 니콜라를 매수했었기 때문에 현재 일단은 다소 수익권이라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니콜라가 롤러코스터 왔다 갔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JP 모건의 그 포커스터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진짜 니콜라를 빨아제끼더니 왜 갑자기 니콜라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기사를 썼는가? 이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목표 주가도 게다가 이제 JP모건이 35달러 정도로 하향까지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랬냐? 왜 굳이 JP모건은 그렇게 니콜라를 좋다고 우호적인 기사를 쓰더니 갑자기 왜 비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했는가? 기사를 보면 Nikola shares sank as much as 16% early on Wednesday as JP Morgan analyst Paul Coster waited on the uncertainty surrounding Nikola. 왜? 불확실성 때문에.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JP모건의 비우호적인 기사, 사실 JP모건의 비우호적인 기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11월 17일 기사, 그 앞전에도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CEO마저도 배저에 대해서 굉장히 스캡티컬, 회의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고, 근데 JP모건 측에서도 11월 17일 기사에 뭐라고 썼냐면, JP모건은 니콜라 원래 계획, 복귀. 원래 계획이 복귀라고 하는 것은 배저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GM하고 돌아서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JP모건의 폴 커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 따른 여파로 GM과의 제휴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제휴가 무산되더라도 배저에 타격이 있을 뿐 당초 계획에는 사업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기사가 이미 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갑자기 왜 굳이 헤드라인에 딱 박아가지고 니콜라, 왜 JP모건은 왜 그렇게 비우호적인 어떤 스케트가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느냐? 그게 헤드라인으로 딱 많이 이제 박아서 기사화됐다 이거지요. 저는 이제 이 질문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JP모건이 비우호적인 기사를 쓰긴 하였으나, JP모건이 비우호적인 기사를 썼다고 해서 니콜라에 대한 어떤 회생 가능성이 없다, 비희망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우선 이 질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질문사항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기사를 뭐 JP 모건이 획기적이라고 봤다, CEO가 자꾸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말투를 썼다, 그런 기사가 연방 때릴 때 왜 SEC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2월 1일에 밀턴의 락건 물량이 먼저 해제가 됩니다. 그게 먼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3일에 GM과의 제휴 체결 협상이 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먼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아무리 성공시 된다고 할지라도 SEC 결과가 만약에 쌍배로 끝이 난다면 이 두 가지가 아무리 설령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밀턴이 안 판다고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설령 GM과의 체결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건 도루묵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왜 SEC에 대한 내용은 없는지, 왜 없겠어요? SEC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두 번째, 왜 캘퍼스, 즉 미국의 공적연금 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의 공적연금 기관이 니콜라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왜 강조가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로스차일드 가문이 간접적으로 니콜라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썰이 있는데 왜 이거는 집중적으로 탐구하지 않고 말이지, 니콜라가 나가리가 된다, 이 부분만 포커스를 맞추는지 난 정말 이해 불가. 가장 제가 들었던 의문사항은 왜 CEO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내세울까? 왜 어버버거리냐 말입니다. 왜 확실하게 우리는 GM과의 계약 체결을 예를 들어서 그냥 아예 생각 안 한다고 하든지, 또는 우리는 GM 없어도 충분히 잘 됩니다, 그래서 GM과의 계약 체결은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GM과의 계약 체결을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든지, 어떤 주주 우선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난 잘 모르겠다, 밀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밀턴이 팔지 안 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CEO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2016년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16년도에 현대상선을 그때 거래했습니다. 지금 이제 HMM이지요. 그 당시 현대상선을 제가 이제 거래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용선료 협상이라든지 법정 관리로 가냐 안 가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제가 그 당시 거래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저는 이제 짭짤하게 수익을 봤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 현대상선이 이제 그 당시 아마 한참 5월이었을 겁니다. 2016년 5월. 방송 뉴스에도 계속 나왔지요. 과연 선주들이 현대상선과 용선료 협상을 하겠냐 안 하겠냐. 만약에 그 당시 용선료 협상을 해주지 않으면 현대상선은 법정관리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융위원장도 계속해서 압력을 넣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종목 토론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사의 댓글들을 보게 되면 저 위원장이 웃고 있네? 저기 용선료 협상하러 온 선주들의 입꼬리가 올라갔네? 아니네? 내려갔네? 표정이 어두운데? 아닌데? 웃고 있는데 억지로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사람들의 표정을 시시각각 잡아가지고 이 주가의 미래를 예측했다 이 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CEO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크 러셀의 입장에서도 또는 GM 측의 입장에서도 섣불리 자신들의 입장을 긍정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주가에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을 알기 때문에. 왜냐? 그들 또한 GM 또한 니콜라에 대한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식에 대한 협상을 계속해서 눈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본인들의 어떤 입장을 확고하게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우선 생각이 들고, 시장은 무조건 GM에 대한 어떤 GM의 입만 보고 있나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간추려봐서 먼저 요약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난 9월 이제 계약 체결한다는 조건에서 GM은 20억 달러의 지분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달러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천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11%의 니콜라의 주식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니콜라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실상 마크 러셀도 따지고 보면 결국 GM의 사람이다라는 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간추려 보게 되면 40억 달러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GM은. 그리고 실질적인 현금을 투입하지 않고서 단순 현물 출자만으로 GM은 40억 달러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반면 니콜라는 50억 달러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GM 사이트를 한번 보죠. GM receives 11% ownership of Nikola and right to nominate one director. 여기 나와 있죠. 니콜라에 대한 11%의 소유권과 한 명의 이사 지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GM to receive $2 billion equity stake in Nikola in exchange for a certain in-kind contribution. 그렇죠? 그러니까 20억 달러의 지분 취득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in exchange for a certain in-kind contribution. 특정 현물 출자와 교환함으로써 20억 달러의 지분을 취득한다. Nikola anticipates saving over $4 billion in battery and powertrain costs for over 10 years and over $1 billion in engineering. 그러니까 이제 또 토탈 이제 50억 달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GM expects to receive in excess of $4 billion of benefits between the equity value of the shares, contract manufacturing of the Badger, and supply contracts for battery and fuel cells, and EV credits retained over the life of the contract. 보셨습니까? 계약 기간 동안이 포인트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GM 모터스, 제너럴 모터스가 40억 달러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GM이 취득하는 것이 많고 더불어서 니콜라도 취득하는 것은 50억 달러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왜 니콜라는 배저 생산을 꺼리는 말을 계속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니콜라도 50억 달러 혜택을 보게 되고 GM은 40억 달러 혜택을 보게 되는 이 가운데 니콜라는 왜 배저의 생산을 꺼리게 되는 말을 계속할까? 사실 그렇죠. 올 6월 달에 니콜라가 상장될 무렵에 JP 모건이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니콜라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기사를 썼는데 그 이유가 실적이 나오는 것이 없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이 니콜라가 정말 어떤 매력적인 회사인지 아닌지는 기대감만 있을 뿐 증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거꾸로 보게 되면 니콜라 역시 현금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투자는 여러 군데서 받았고 협력 업체도 많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니콜라 입장에서는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니콜라의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2021년 하반기에 돼서야 실질적으로 트럭을 생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윤을 취득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가 돼서야만이 실적이 이제 발생이 될 텐데 배전은 2022년도에 생산해서 판매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니콜라는 단기적으로 현재 현금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게 되면 He believes the Badger could drain the company of cash needed for its large trucks initiative instead. 그러니까 배저가 회사의 현금을 고갈시킬 수도 있다라고 믿는다. 그래서 대신에 초창기 원래의 계획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문구만 봐도 니콜라가 지금 현금의 흐름이 쉽지 않구나. 니콜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는 뉘앙스를 하지 않았죠. 분명히 이런 말도 했습니다. JP 모건 폴 코스터가 We sense that both GM and Nikola have a reason. 이 두 군데 회사가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To renegotiate. 재협상해야 되는 거죠. The deal. 그 거래를.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재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하면 뭐 GM이 퇴짜를 놓든지 아니면 니콜라가 배저를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하든지 왜냐하면 배저만 생산하기에는 배저만 포커스를 두기에는 본인들의 회사의 여력이 시원치 않기 때문이죠. 결국 이 합의가 물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 정말 이 물 건너간다라는 것에 우리는 회의적으로 비판적으로 봐야 할까? 물론 이제 뭐 잘만 체결돼서 12월 3일에 계약 체결됐습니다라면 주가는 뻥튀기 되겠지요. 만약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합의가 물 건너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의적인 합의라는 내용 이 합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배저를 생산하느냐. 근데 이제 배저 생산이 물 건너가게 되면 니콜라와 GM과는 영원히 등을 돌리는 관계가 될 것인가? 자,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10월 초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General Motors retains in limbo Nikola Motors executive this week talked up reverting to a base plan and dropping the Badger electric pickup truck GM was to have launched. In a deal announced last month, GM was to build a Badger and supply fuel cell tech in exchange for a stake in Nikola and other financial benefits. 원래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저를 누락시킵니다. 자, 그러면 만약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in exchange for stake in Nikola, 니콜라의 지분과 또 다른 financial benefit, 다른 금융 혜택이 있었는데, 자, 니콜라의 지분만 받은 건 아니죠? 또 다른 금융 혜택이 있었는데 이게 포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Nikola may want to drop the Badger partnership. GM may want more stock to compensate for the diminished scope. The diminished scope. 그 줄어든 지분. 아니, 지분이 왜 줄어들죠? 지분이 왜 줄어들죠? 니콜라에 대한 GM의 지분이 왜 줄어들죠? 아까 다시 우리 그 GM 홈페이지로 가볼까요? GM expects to receive in excess $4 billion of benefits between the equity value of its share, contract manufacturing, Badg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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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over the life of the contract, 계약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을 40억 달러 혜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배저 생산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GM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동안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40억 달러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포기하게 되는 이 부분이 40억 달러 혜택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배상을 해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돈이 없다고 하는데 니콜라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배상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배상을 하게 될까요? 현금이 없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회의적인이란 합의 내용은 배저 생산과 더불어서 지분 취득이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지분 취득. 그럼 추가적인 지분 취득을 그냥 또 가져가세요라고 니콜라가 아무리 마크 러시엘이 GM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슬쩍 빠져있는 JP 모건의 분석에서 슬쩍 빠져있는 바로 밀턴의 락업 해지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3일 계약 체결 앞 12월 3일보다 앞에 12월 1일에 밀턴의 잠재적 매도 가능 물량이 풀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이때 밀턴의 락업 해지 물량이 9,160만 주입니다.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입니다. 31억 달러입니다. GM의 니콜라의 지분 취득 가치는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입니다. 물론 약 1조 가량의 차이가 나긴 하는데 기사 내용을 한번 보죠. Rosser didn't comment on what Milton would do. 왜 9,160만 주에 대한 밀턴이 9,160만 주에 대해서 팔지 안 팔지가 사실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단계적으로 폭락을 하느냐 폭락을 하지 않느냐. 근데 왜 9,160만 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사 내용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할지. 아 다르고 어 다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밀턴의 잠재적인 매도 물량 31억 달러를 모두 다 팔아버려. 그리고 GM의 지분 취득 가치는 20억 달러야.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무산된다? 물론 저는 당연히 밀턴이 시장가로 이 31억 달러를 다 매도 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궁극적으로 밀턴이 시장가로 매도할 가능성이 없고 GM도 니콜라랑 등을 돌릴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면 만약에 밀턴이 시장가로 만약에 주식을 31억 달러를 모두 다 매도 처분한다면 2015년도에 거래되기에 있었던 대한전선 아십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주식을. 채권 단위 계속 파는 겁니다. 계속 팔고 계속 팔고 계속 팔아가지고 주가 계속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요즘에 들어서야 대한전선이 살짝 꼬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밀턴이 9,160만 주를 시장가로 팔아버리게 된다면 주가는 향후 몇 년간 바닥을 기는 건 뻔하다라는 거죠. 어떤 무모한 행동을 할 것인가. 이 모든 이슈가 자기한테 포커스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제 뇌피셜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면 GM이 사실 밀턴의 주식을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컨대 블록딜 형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예컨대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폭락은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GM이 니콜라를 놓지 않았다라는 이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주가는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GM은 전기차로서는 로스타운 모터즈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소 전기차 쪽으로는 니콜라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GM이 니콜라랑 등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니콜라의 CEO가 마치 자신이 우위적인 이 계약 체결 협상에서 본인이 우위적인 협상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니콜라의 CEO가 그런 식으로 어떤 뉘앙스를 풍기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니콜라의 CEO도 GM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니콜라와 GM의 관계 어떻게 해서 SEC에 대한 결과보다 단기적인 12월 1일에 밀턴의 매도 물량 그리고 12월 3일에 계약 체결이 더 시장에 관심을 갖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니콜라에 대한 기대감의 충분한 형성 그리고 성장에 대한 확실성이 이 요즘의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가 고스란히 들어가서 주가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롤러코스터로 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